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ACL 리뷰를 하려고 잠깐 왔습니다. 오늘 또 두 팀이 이제 8강에 합류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하고 이제 전북현대가 이기면서 지금 올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네 팀 가운데 세 팀이 K리그 팀들이 오르면서 역시 돈은 조금 돈이 좀 풍족하진 않지만 역시 실력에선 빠진 리그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 이 오늘 벌어졌던 경기들 역시 어떤 칭찬할 점과 함께 조금 아쉬운 점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리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좀 칭찬할 만한 팀은 포항 스틸러스라는 게 너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팀부터 먼저 칭찬을 드리고, 제가 좀 너무 답답하게 봐가지고 전북현대 경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북현대 경기가 이제 뭐 절대적으로 경기력이 엄청 나쁘다고 좋진 않죠. 좋진 않은데 어떤 왜 안 좋은가,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좀 디테일하게 제가 원래 스타일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포항 얘기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항은 이제 세레소를 잡았습니다.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이라는 팀, 아마 오늘 제가 보기엔 포항 팬들은 또 엄청 감동받으시지 않았을까요? 역시 그 감독님, 역시 우리 감독님 막 이렇게 얘기가 절로 나오고, 야, 우리 이 포항이 길러낸 유스 선수들 막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전북에 이제 이적한 선수들이, 전북에서 보면 경기 뛴 선수들이 좀 많이 보였죠. 포항에서 떠난 선수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런 선수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상황,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잇몸으로 ACL 8강까지 갔다 그러면, 올해는 포항이 뭐 내년 것까지 티켓을 따지 못하더라도 어찌됐든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사실 특히나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있는데 이제 핵심 선수를 빼앗긴다, 이적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송민규 선수 빠진 자리를 잘 메웠다는 게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좀 경기 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포항이 그림을 잘 그리고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포항이 뭐 일류첸코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 초반에도 뭐 최전방에 송민규 세웠을 때 기본적으로 등지거나 볼 관리가 좀 되는 선수들이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있는 타쉬는 사실은 공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확실히 믿음을 주기에 부족한 면도 있는데다가, 타쉬는 이제 제가 감독님한테도 전화 예전에 드렸을 때긴 하지만, 타쉬는 최전방에 머물러 있는 원톱이기보다는 항상 좀 내려와서 받아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포항 스타일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죠. 왜냐면 포항이 절대적으로 상대를 막 억누를 수 있는 어떤 전력은 아니다 보니까 좀 최전방에서 지켜주고 약간 전형적 9번이 필요한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지까지 해왔던 그 일류첸코나 그 송민규 선수 썼던 그림은 어떤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그런 그림을 그려왔는데, 어찌됐든 이 선수가 지금 안 좋아서 이제 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전방에 누굴 세울 것이냐가 정말 고민되는 상황이죠. 그 여름에 이적해온 선수들도 부상 때문에 못 뛰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김기동 감독님은 결국엔 이승모 선수를 최전방에 올려 쓰고 있는데, 그게 여지까지는 대체로 이제 뭐 적당히 강한 팀들 상대로 했을 때 이승모 선수가 가진 장점들, 성실하고 많이 뛰고 뭐 일단 미드필더니까 볼줄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압박하고 이런 쪽에서 많이 힘을 발휘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걸 다른 방식으로 많이 풀어가려고 했죠. 그게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단번에, 지금 제가 이제 전북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해놨지만, 좀 내려섰을 때 혹은 이제 뭐 세레소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 단번에 신진호 선수 쪽에서 넘어가는 패스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강상우 선수 쪽으로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제가 경기 본 걸로는 뭐 이승모한테도 넘겨주고 이제 팔라시오스한테도 넘겨주고, 이렇게 단번에 세레서가 아주 내려선 팀은 아니고, 또 포항이 내려서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지금 그런 현실적으로 전력이 아니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 싸움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전반전에 여기서 이제 이 강도 그 밀도를 여기서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중앙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 이거를 단순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거쳐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신진호의 패스가 좋으니까 여기를 단번에 생략, 여기 있는 두 줄, 이 세례수의 두 줄을 다 생략하는 거죠. 두 줄을 생략하고 넘기는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위협적인 공격들을 펼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라인을 올려놓으면 쉽게 넘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진 않은 게, 여기는 수비수들도 바보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인 컨트롤을 하고 본인들이 뭐 이제 약간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밀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라인 컨트롤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니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 지금 좀 이게 많이 바꿔야 되는데 자 뭐 이렇게 라인이 잡혔다고 이제 연두색 팀이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랬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수비 라인을 뭐 이쪽에 최종이 여기 잡히고 1차 저지선 여기 잡혔다고 쳤을 때 이때는 여기 넘어가는 패스를 그냥 좀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우니까 이렇게 잡을 겁니다. 사실은 얘를 잡으려면.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빌드업에 성공하고 공격적이 좀 위협적이라서 이 선수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이 선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두 선수가 이럴 때는 무조건 이 선수들이 여기를 올립니다. 이렇게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이게 이제 간격 조절, 그러니까 라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올릴 수 있냐면 어차피 이 선수들 여기 올리면 뒤가 노출되긴 하지만 이 공격수들이 여기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왜냐? 축구에는 옵사이드가 있으니까. 옵사이드 안 걸리려고 그러면 이 선수도 어찌됐든 공격수도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네. 내려와야 옵사이드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밀리고 있을 때 그냥 무작정 앞으로만 간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 뒤가 넓구나 해서 앞으로만 넘어간다고 되게 그냥 침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선수의 패스 타이밍에 맞춰서 자, 나 찬다 준비됐냐 하고 있을 때 출발해서 먼저 출발 딱 뛰고 이때 딱 킥을 해가지고 이쯤 딱 왔을 때 킥을 딱 해야 이게 여기 이제 본인은 가속이 돼 있고 이 선수 돌아뛰는 상황이니까 이때 여기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은 오늘 경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승모나 팔라시오스나 뭐 강상우나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딱 신진호 선수가 공을 딱 잡았을 때 눈 맞으면 딱 출발이에요. 그거를 잘 쓰면서 세레소가 이제 뒤를 불안하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한두 번 먹기 시작하면 이 선수들이 전진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까다롭겠죠. 부담스럽겠죠. 자꾸 뒤를 주니까 한 두세 번 정도 팔라시오스한테 당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선수들이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을 때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좀 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게 이쪽이 좀 여유가 생기죠.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이제 요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수비에 성공했을 때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있게 풀어갈 수 있는 전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포항이 실리적으로 운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에 팔라시오스 배치해 둔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팔라시오스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참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뭐냐면 조금 경기가 안 풀린다. 특히나 이제 전북의 김진수 선수가 팔라시오스의 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김진수 선수가 진짜 잘 막아요. 잘 괴롭혀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뭐 전북 팬들은 파이팅이라고 말씀하실 거고 다른 팀에서는 저 친구 참 얄밉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약간 좀 거친 면 섞어가면서 몸싸움이나 팔 쓰는 거나 잡아 당기거나 반칙 안 받을 경고 안 나올 정도로 파울한다거나 그런 거를 적절히 잘 써가지고 개인 능력 좋은 선수들 정말 잘 제어합니다. 김진우. 저는 정말 어떻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축구는.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 팀한테 예쁘게 보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팔라시오스 진짜 잘 맞거든요. 근데 이 팔라시오스가 볼 예쁘게 차려고 하는 선수, 공을 깔끔하게 뺏어내려고 하는 선수들 만나면 팔라시오스한테는 힘듭니다. 그렇게 조금 거칠게도 해야 되고 걷어찰 땐 걷어차야 되고 그 다음에 팔라시오스가 싫어하는 걸 막 해야 돼요. 이 선수는. 왜냐면 흥이 나면 못 말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세레소 오사카는 팔라시오스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라시오스가 오늘 엄청 신냈죠. 네,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그 역습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팔라시오스가 역습을 이렇게 혼자 막 가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얘가 혼자 공 물고 뛰잖아요. 그러면 포항 선수들 물론 신진우 선수까지 한 3명 4명은 무조건 도와줍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포항의 약속은 역습 갈 때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하고 윙 뭐 크베시치하고 뭐 반대쪽에 있는 윙어 정도 안 되면은 이쪽이 뭐 수비하고 있었으면 신진호 정도까지는 올라가서 뭔가 도와줘야 된다는 게 약간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완성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약속이 잘 돼 있는 팀인데 결국에는 이 팔라시오스가 뛸 때 좋은 게 뭐냐면 얘가 공을 혼자 몰고도 잘 안 뺏기니까 뒤에서 조금 여유 있게 올라올 수 있는 왜냐 시간을 잘 벌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하나 있고 이 뒤에 있는 선수들은 진짜 고마울 거예요. 수비하는 선수들. 왜냐면 팔라시오스가 공 치고 뛰면 조금 쉬어도 돼. 왜냐면 잘 안 뺏기고 멀리까지 갔다 오니까. 그렇잖아요. 공을 뺏기더라도 드리블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혼자 뺏겨버리면 답답하잖아요.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수비해야 되니까. 근데 팔라시오스는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좀 편하지. 좀 쉬고 있자. 그다음에 야, 수비 정비하고 야 위치 잘 잡았냐? 뺏길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 수비하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팔라시오스가 오늘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기동 감독님께서 가끔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늘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죠.
이제 마무리 크로스라던가 해결해줘야 될 때 조금 약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조금 자주 빼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마지막까지 쓴 거 보면 역시 오늘은 팔라시오스가 필요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역습에서 좋은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역습에서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한 두세 개 정도는 완벽한 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무리가 찍히지 않아가지고 조금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이긴 했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톱이라던가 공격수가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한 골은 더 들어갔을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포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8강에서 어떤 팀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고야도 지난번 접었으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팀이긴 하죠. 하지만은 어찌됐든 포항은 역시나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장하다, 기특하다, 정말 잘했다 박수를 막 쳐주고 싶은 거고, 역시 포항 팬들은 갓을 믿고 가라. 갓이 한 분 계시다 거긴. 예,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K리그 최고, 그다음에 아시아 최고로 꼽힐 만한 실리적인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전 선수 다 빼고도 이만큼 퀄리티? 이거 쉽지 않아요.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지금 포항 데리고 해봐라고 하면 김기동 감독님 같이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멤버가 자기가 맨시티에서 쓰던 것만큼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김기동 감독님이 가진 이 자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지도자. 그냥 가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킹기동, 갓기동 이렇게 부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시 ACL 8강까지 간 거 참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이 잘해가지고 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이제 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봉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그렇고 리뷰할 때 이제 전북이 스타일을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뭐 시즌 초반에는 좀 기다려 보시죠. 하프 스페이스 쓰거나 뭐 아예 진짜 시즌 극초반에는 전술이 좀 제가 보기엔 좀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용 선수의 그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하는 뭐 정체불명의 저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변형 3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이용 선수가 와이드하게 쓰고 있는 상황인데 시즌 초반에는 볼 돌리다가 괜찮다 싶으면 본인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용 선수가. 그리고 이제 얘를 올려버리는 거지. 이해되시죠? 지금 오늘 백승호 선수가 나와서 솔직히 원보라치 할 때 조금 불안한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백승호 선수가 많이 뛰고 열정 넘치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아시겠지만 여기는 정말 짊어질 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수비형에서 실수를 하나 딱 해버리면 그냥 뒤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 베테랑들이 선 경향들이 전북에서 있었죠. 늘 신영민이나 손준호 선수처럼 그 짬을 좀 먹은 다음에 들어가는 자리였고, 거기 들어간 선수들은 좀 거칠다 싶을 정도로 태클도 많이 하고 1대1에서 절대 지면 안 되는 자리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100% 이길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백승우 선수는 조금 더 공격 쪽에 힘이 가 있는 선수고 어떻게 보면 1대1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수비력이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공격적인 선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니까 이제 그 뭐 김성식 감독님도 아시니까 이제 투투 보란치라고 해서 이제 수비형 2명 세우는 전략들을 많이 세우긴 했었는데 오늘 빠툼이 좀 약하니까 혼자 나온 것 같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게 이 뒤에 이렇게 양쪽 풀백들 잘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적당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물산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에 가 있으니까 이럴 때 많이 쓸 수 있는 전술들이 이제 강원에서도 많이 쓰고 과르디올라도 쓰고 뭐 이런 전술이라서 시즌 초반에는 이용 선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럼 백승호 선수가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 2명 있는 효과가 나고, 얘는 좀 올라가고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그냥 전형적인 윙어가 올라가고, 대신에 여기 뭐 오늘 같았으면은 뭐 쿠니모토나 이런 선수들이 굳이 후방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는 전술들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지금 시즌 초반 몇 경기 쓰고 안 나와요.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쓰는 것도 안 나와요. 그다음에 막 어떤 세부 전술이 좀 없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 그 라이브 때 한 잔 먹고 했던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축구를 많이 보시더니 나름대로 이제 축구를 분석하세요. 근데 오늘도 저랑 같이 봤는데 아니 전북이 어떻게 울산전보다 더 무기력한 거 같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대요 어머니가. 뭐 뛰는 것만 봐도 뭔가 답답하다야, 못 뛴다 애들이 이러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울산은 맞상대를 해주니까 앞에서 막 싸움 붙으니까 전북도 싸울 게 많잖아요. 싸움을 그러니까 박수도 손이 마주쳐야 난다고 울산 밀고 나오니까 전북도 받아치는 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빠툼, 오늘 뭐 그 외국인 선수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디오고 이런 애들 빼고 나와가지고 순수 태국 선수들로 나와서 특히나 이제 그 조별리그 단계에서 울산한테 두드려 맞던 팀인데 아니 그 팀이 나와가지고 전북하고 이렇게 내려서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당연히 박수 칠 상황이 안 나오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전북 뭐 울산하고 전북이 이 공간에서 싸워가지고 많이 싸움이 벌어지고 막 몸싸움 벌였다 그러면 지금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전북이 시비를 걸고 싶은데 얘네가 시비가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고 있는데 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리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뚫어야 되는 게 이제 숙명인데 뚫을 수 있는 걸 과연 뭘 보여줬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많이 실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즌 제가 초반 중반에는 이거를 그래도 기다려보시죠 했던 이유는 그런 어떤 뭐 전술적인 시도가 있었고 하프스페이스 들어가는 것도 만드는 장면들 자체들은 괜찮았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전에 나왔던 추추슨 선수 들어갔던 장면들이 덜어 나왔기 때문에 저거가 잘된 장면이라는 걸 알면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좋은 팀이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전에는 나왔잖아요. 치추 선수가 들어가서 일류첸코 원터치 나온 거. 그 장면이 오늘도 한두 장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6개월 정도 이미 시즌 체크하고 지나왔는데 이거를 경기 중에 한 번 하고 두 번밖에 못 만든다? 상대가 빠툼인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한 5번, 6번은 만들어야 이거 괜찮다. 전북 저렇게 그래도 좀 선이 굵은 축구하지만 저런 것도 섞어가면서 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좀 칭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거 선수들이 그냥 눈 맞아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 했던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예. 그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어디서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지금 5경기잖아요. 5경기. 제가 지금 잠시만요. 아까 찾아놨었는데 5경기.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5경기인데 수원FC, 포항스틸러스, FC서울, 울산현대, 바툼유나이티드 이 5경기인데 이 5경기 중에 최근 5경기에서 오픈플레이에서 몇 골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보셨을 분 있을까요? 수원FC전에 페널티킥 2개, 그 다음에 포항전 무득점, 그 다음에 서울전 3득점인데 4득점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 페널티킥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승기 프리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홍정호 선수가 넣었던 장면은 제가 보기에는 세트피스에서 시작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거 참 오픈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 오픈플레이 칠게요. 오픈플레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유일한 그걸 제외하고 유일한 오픈플레이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류첸코 최철순 선수 그 득점이거든요. 오늘도 코너킥이에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 전북이 오픈플레이에서 내려선 팀을 상대로 혹은 본인들하고 맞상대를 하는 팀도 마찬가지지만 오픈플레이에서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팀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이라는 거죠. 오늘도 보면 안 되면 그냥 크로스야. 이런 축구를 보고 싶어서 전북 축구를 기다리는 분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라이스 감독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려선 팀 상대로 대안이 없는 축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모라이스 감독이 수비 전술도 잘 갖추는 편이고 나름대로 비슷한 전력 가진 팀들 상대로 괴롭힐 줄도 알아요. 상대 잘하는 거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무슨 전방 압박 간헐적으로 시도하면서 나오는 거라던가 예전에 뭐 3백 전환했던 거라던가 나름대로 전술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는데 내려선 팀 상대로 해결책을 못 낸다는 건 저는 강팀의 지도자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이거는 전북 팬들로서도 만족하시기가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도자가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매니저형도 있고 좀 전술가형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본능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북은 지금 감독님이 어떤 스타일이시든 간에 전술적인 면을 분명히 높일 필요는 있어야 감독님을 유지한다, 뭐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 어떤 거치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님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선임했을 거고 제가 보기에 장점은 경기 내용 좋지 않은데 그래서 선수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감독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그러면 코칭 스태프가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뭐 내부적인 얘기를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루트가 좀 있으니까 아직 남아 있으니까 듣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축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몇 가지 디테일들을 좀 잡아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제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장면 잡아놨는데 이게 몇 장면들은 아마 저기 나올 거고요. 하이라이트 나올 거고 안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반 29분에 일류첸코가 원터치로 중앙에서 이용 선수 쪽에 있는 측면에다 원터치 돌려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형편없이 나가요. 말도 안 되게 패스미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일류첸코가 좀 부정확했어. 근데 그거 잘못 아니에요. 왜냐면 밀집 수비 깨려면 여기 투입했을 때 수비 다시 잡아볼게요. 수비 라인 지금 오늘 빠툼이 거의 이렇게 잡았죠. 제가 지금 뭐 역습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는 늪이에요. 들어가면 다 둘러싸. 숫자도 부족한 데다가 뭐가 잘 안 돼요. 롱볼로 하자? 롱볼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스타보가 땄어요. 떨어뜨리는 게 여기 떨어지면 누가 무조건 아니 반경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무조건 빠툰 선수들이 많게 돼 있어요. 내려서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깨야 되냐. 여기다 투입하면 이 선수들이 어떻게 된다? 주변에 있는 빠툰 선수들이 큰일 났다 하고 모이잖아. 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있으면 이게 원터치로 딱 돌려준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터치 내지 투터치. 발에 잡아놓으면 모이는 시간을 벌어놓고 내주는 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루첸코가 원터치 내준 건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변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장면에서만 그랬냐? 그래서 일류첸코 너가 이 어떤 전북 팀에 안 맞는 축구를 한 거야라고 하기에는 이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 장면들이. 제가 봤을 때는 후반전에 일류첸코 제일 좋은 장면이 있었죠. 이주영 선수 원터치 대준 장면 있죠. 투터치였나? 투터치였던 것 같은데. 등진 다음에 중앙에 들어와서 여기서 딱 있다가 여기서 움직이는 일류첸코 앞에 딱 주고 일류첸코가 이제 오른발로 슈팅에 막힌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도 사실 이건 정말 제 추측입니다만 저는 그 장면도 만약에 그게 일류첸코가 포항의 일류첸코 상태였으면 넣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주용 선수한테 공이 들어갔을 때 일류첸코가 출발을 안 했어요. 이게 제일 베스트는요. 이주용한테 공이 딱 들어올 때 이쯤 들어왔을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주용 선수한테 공이 들어와서 여기쯤 왔어요. 그러면 일류첸코가 여기를 들어가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이 여기 들어와서 이게 약간 옵사이드 걸릴 수가 있는 건데 안 걸린다고 해봅시다. 일류첸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안 걸렸겠지. 이때까지 옵사이드가 여기 잡혀있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여기가 빡딱 원터치가 들어가야 일류첸코가 들어가면서 그냥 쉽게 마무리하는 게 되는데 그 장면 잘 돌려보시면 이주용 선수 공 잡은 다음에 잡았다 됐다 공간 났다 하니까 그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스가 들어오니까 발 앞에 들어와요. 그게 차이가 어떻게 오냐면 좀 디테일한 걸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가속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딱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달려오면서 스텝을 발을 맞출 수가 있어요. 딱 하는 순간 패스 들어오니까 빵 이렇게 이해되시죠? 달려 들어오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게 템포가 여기 잡아놓고 일류첸코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은 패스는 못 잡아요. 무조건 들어가면서 잡아야 돼. 들어가면서 잡아야 되는데 옵사이드가 여기 잡혀 있으니까 두 발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들어가면 이미 이 선수 패스가 한 타이밍 늦게 돼요. 타이밍이 달라요. 원터치로 들어가는 타이밍하고 투터치로 들어가는 타이밍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받는 위치는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터치에 들어올 수 있게 일류첸코가 움직였으면 그냥 빵 때리는 건데 그거를 이주용 선수 잡을 때 바로 못 들어가고 한 타이밍 늦춰서 들어가면 그게 자기 발 앞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패스가 옵사이드 때문에 옵사이드 라인을 깨려면 그러다 보니까 잡아놓고 때려야 되니까 템포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일류첸코 잘못이죠. 물론 전적으로 일류첸코 잘못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팀에서 연습이 훈련이 잘 돼 있다. 자 거기 넣는 거 자주 만들었던 장면이면 무조건 일류첸코 들어갈 때 이주용 선수 볼 들어갈 때 일류첸코가 원래 움직이게 돼 있어요. 포항에서 그랬어요. 누가 또 그랬냐면 송민규가 옛날에 그랬어요. 송민규 선수가 지금 보면 슈팅 타이밍 계속 늦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잡아놓고 하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투터치 내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꾸 작아지는 게 많아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쓸데없는 터치가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다 템포 패스 템포가 떨어져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내려서 가지고 좁아 죽겠는데 패스 템포가 안 살아나니까 슈팅을 자꾸 더 많이 잡아놓고 자기가 때리고 싶은 위치 잡아놓으려고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오늘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그것도 있어요. 구스타보가 오른쪽 측면, 그러니까 후반전이라서 이쪽에서 줬는데 송민규 선수 쪽에 들어가고 송민규가 잡아놓고 접은 다음에 구스타보 다시 준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도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같으면 구스타보 템포가 그 패스타임 잘 보시면 구스타보가 2번 정도 끌어요. 공 잡아놓고 각도 보고 퉁 해서 넘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빠른 팀이었으면 그게 이제 송민규 선수가 좀 이 팀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한 템포 정도 빨리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템포가 구스타보 잡아놓고 바로 패스가 들어갔으면 송민규가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니까 쉽게 됐을 텐데 구스타보가 잡아놓고 공 앞으로 밀어놓고 각도 보니까 송민규 선수는 이미 갈 만큼 옵사이드 라인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지 못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발은 멈추죠. 나 서 있죠. 딱 섰어요. 근데 그때 패스가 들어와요. 좋은 패스가 그래도. 근데 거기서는 이미 볼을 잡아놔봤자 자기 발 앞에밖에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포가 죽지. 그러니까 거기서 드리블 쳐서 나와서 만드는 동안에 숫자 많은 애들 다시 다 좁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만든다기보다 안 예쁘게 만들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공이 없는 선수들이 더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선수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도자들이 좀 짚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거 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마추어 그 동아리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제가 이제 이런 잔소리 막 하거든요. 그 조기 축구 할 때도 한 번 해줄지 2번 해줄지 그런 걸 엄청 제가 잔소리를 엄청 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 해서 제가 제일 뿌듯했던 때가 언제냐면 어느 순간 애들이 이제 저 후배들이랑 같이 축구하고 이제 뭐 한 잔 먹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축구를 알겠대요. 그러면 한 얘기가 뭐 제가 참 너무 이게 부끄러운 얘기긴 해요. 제가 막 전문가도 아니고 그 친구들 정말 순수 아마추어거든요. 축구 잘 못해요. 저희 축구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미루어서 짐작해서 말씀드린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프로 수준에 계신 지도자들보다 제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전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제 뭐 그런 데서 막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성적도 잘 나오고 할 때 제일 뿌듯했던 얘기가 뭐냐면 후배가 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저랑 정말 좀 친한 후배가 자기가 이제 축구를 알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는 11명이 있잖아요. 11명이 딱 해서 공을 돌릴 때 실수를 하면 누가 실수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패스를 준애가 잘못한 건지 그냥 패스 미스를 했어. 그래서 패스 한 애가 잘못인지 준애가 잘못인지 아니면 안 움직인 놈이 잘못인지 자체를 이제는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다 안 돼요. 발이 맞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기로 팀이 되어 있는데 너 거기서 왜 안 움직였어? 그 얘기를 11명이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팀 제가 같이 하는 팀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하려는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조금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전북에 그게 있냐? 그거가 좀 의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선수들이 엇박자가 나죠. 아예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개인 보면 잘하는 것 같고 야 저기서 저렇게 나와? 하는 게 있는데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템포가 떨어져요. 미묘하게.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손 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제가 전북 팬들한테 조금 이제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이라 가지고 제가 최대한 이제 이 비교를 안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어저께 있었던 경기 때 그 가와사키가 전반전 초반에는 좀 압박을 걸었잖아요. 걸었는데 제가 보기엔 압박을 계속 시도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간을 좀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전반 초반에 압박 시도하는데 그 울산이 오른쪽 측면부터 원터치 한 3번인가 4번 원터치 내 투터치를 해가지고 풀어나온 장면이 있었거든요. 김성준 선수 거쳐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한두 번 나오면 상대가 압박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이게 뭔가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내려갔을 때도 위협적인 거 찬스를 만들면 다음부터 예를 들면 이 측면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한번 뚫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다음부터 이 선수가 이용 선수가 여기 돌아 들어가는 소리가 들으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두 번 당하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야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이 뛰는 선수가 여기 있어가지고 얘를 데리고 들어가면 이제 이쪽이 이 선수한테 공간이 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축구가 좋은 축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려선 팀을 뚫는 방법인데 요게 잘 안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울산은 스타일을 만들어 와서 상대를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수 있는 팀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된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전반 40분 경에 40분에서 41분 사이였던 것 같은데 백승호 선수가 2명 사이 나온 장면이 있어요. 그 경고받았거든요. 빠투 미드필더가 경고받은 그 장면이 있는데 백승호 선수가 한번 걸려서 넘어질 뻔하고 그 다음에 또 걸려 넘어져요. 근데 백승호 선수가 탈압박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역시 드리블 전진 능력 잘 되고, 근데 저는 그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왜? 아니 빠툰 정도가 압박한다 그래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렇게 2명을 다 제치고 나와야 될 정도의 빌드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엔 그때 오른쪽 측면에서 송민규 선수가 아마 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송민규 선수가 그거 투터치 해주거든요. 백승호 선수한테 그거를 한 번 해줘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어떤 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되냐면 이용 선수가 먼저 빼주거든요. 이용 선수가 이쪽에서 이쪽 완전 뒤쪽인데 이용이 송민규한테 갈 때 백승호 선수가 받으러 와줘야 돼요. 이쯤 왔을 때 공이 여기 왔을 때 백승호 선수가 오면서 민규야 불러야지 원터치로 딱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승호 선수가 원터치를 잡았으면 수비가 압박을 못했을 거예요. 백승호 선수를 거리가 있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땅 잡았어요. 송민규 잡았어요. 근데 백승호 선수가 이때 와요. 여기 잡으니까 그때 오니까 이때는 공을 발 앞에 잡아놓고 있으니까 여기를 빠투는 수비가 미드필더가 따라붙을 수가 있어요. 템포가. 그러니까 여기 주면 이미 빠툰 선수가 여기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나오죠. 근데 이게 만약에 원터치였으면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 송민규 선수가 있고 여기서 올 때 백승호가 부른다 그랬죠. 민규야 불러요. 여기서 불렀어. 여기 와서 잡았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축구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여기 있을 공이 여기 오고 있을 때 얘가 부른다 그래가지고 얘가 간다 하고 쫓아오면 이미 여기까지밖에 못 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원터치 들어가면 딱 공 잡거나 밀고 나오거나 할 때 이미 이 선수는 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톡 돌려놓기만 하면 그냥 탈압박 돼요. 그러니까 탈압박을 수비를 엄청 제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압박 강하게 들어온 팀 상대로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오늘 빠툰 정도 팀이라 그러면 그냥 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오늘 그거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약속돼 있냐? 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전 좀 오늘 답답했습니다. 특히나 빠툼이기 때문에 상대가 외국인 선수 또 안 나온 빠툼.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주용 선수가 오래 쉬었잖아요. 근데 이주용 선수 오늘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주용 선수가 쉬는 동안 좀 축구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이제 그것 중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일리첸코 공격하는 장면도 있었고 중앙 쪽에 들어와서 그 의외의 거를 만들어주는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제 하나 그 전북 선수들 전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약간 보여드릴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그 연장 후반 8분인 겁니다. 그 김보경 선수랑 원투 주고받고 왼발 슈팅 때리는 장면, 그 약간 옆으로 벗어난 장면.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장면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이거는 하이라이트 나오니까. 여기서 이종 선수가 여기다 투입했잖아요. 여기 투입하고 받아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이제 자기 본인 막으로 나오는 선수 때리는 척하면서 제쳐놓고 이쪽에 왼발로 잡아놓고 이렇게 가면 때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 장면? 근데 여기서 좋았던 게 뭐냐면 볼을 딱 투입했잖아요. 근데 전북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뭐냐면 여기 볼 투입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너 알아서 해. 여기 기술 있죠? 알아서 빠져나와. 이런 식인데 이주영 선수가 잘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딱 들어가요. 투입될 때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김보경 선수는 인식 어떻게 할까요? 이 주용이 들어오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주영 선수가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요만큼 들어가니까 이 미드필더 있잖아요. 여기 처음에 이주영 선수 앞에 있던 이 미드필더가 이주영이 그냥 이렇게 직선을 뛰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주영 선수가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 선수의 고개가 처음에 이주영 보고 있었겠죠. 패스 들어갈 때 하다가 이쪽 고개가 돌아가요. 그래서 김보경을 확인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뒤로 발은 움직이고 고개는 이쪽 보고 있는, 그러니까 시야가
요 각도, 시야가 요 각도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순간적으로 이주영 선수 궤도를 바꿔요. 자기 움직이는 궤도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주영 선수가 바보처럼 그냥 직선으로 갔으면 여기 겹쳤을 거 아닙니까? 그지 않아요? 이 선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수랑은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 잡았을 때는 얘가 바로 태클 들어올 텐데 가다가 궤도를 이렇게 하니까 얘랑은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패스 났을 때 여기서 이주영 선수 공을 편하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야, 저기 큰일 났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막 잡으러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페이크도 먹히는 겁니다.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위험한 찬스가 와야 페이크가 먹히지 그냥 막 페이크 한다고 먹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할 수 있는 선수 제가 보기에는 전북에 문선민이라고 한 명 있어요. 그런 좁은 공간에서 그 이상한 템포로 들어가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리오넬 메시, 뭐 네이마르, 지금 우리나라 K리그에서 하면 문선민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 하는 건.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약속이 돼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이 어그로를 빼고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야 되고 약속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6개월째 거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주영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서 기가 막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던 기간이 얼마나 긴데 팀에 제일 안 녹아들어야 되는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제일 잘했다?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주영 선수가 제일 겉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주영 선수가 제일 잘 녹아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좀 말이 제가 센가요? 말이 센 것 같은데 오늘 빠툼 상대로 좀 한 거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디테일들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후반에 실점하고 나니까 그냥 계속 좌우에서 크로스 올리죠. 그게 이제 안 되는 전형인 거예요. 오늘 결국에는 승부차게 이겼지만 뭐 제가 보기에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승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판으로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승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북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는 게 있고 또 한 골 들어갔을 때 뭐 두 골 들어갔을 때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축구를 막 엄청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뭐 매번 이기냐 그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는데 어찌됐든 전북이 지향하는 바를 노리려고 그러는 거. 우승이라는 건 결국에는 확률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축구를 더 보여주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과연 되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후반전 11분 장면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기억에 역습이거든요. 역습에서 한교원 선수 쪽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스를 했을 때 크로스 올린 놈이 잘못인지 앞에서 안 움직인 톱이 잘못인지 아니면 컵백이 안 들어간 놈이 잘못인지 아니면 롱에서 안 뛴 윙이 잘못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만 근데 후반전 11분에 한교원 선수 제 기억에 한교원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완벽히 뚫었어요. 일류첸코가 컵백을 자리로 들어갔고 구스타보가 골대 앞으로 잘랐고 송민규 선수가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교원 선수 잘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미스한 다음에 서로 답답해하는데 그게 무슨 약간 정리돼서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안 줬어를 그냥 다 하는 느낌. 그냥 야 이거 하나 먼저 줬어야지 이런 어떤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안 줘? 그냥 서로 미안 왜 안 줘? 그냥 의미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구스타보가 앞으로 자르면서 수비를 다 끌고 갔어요. 구스타보 잘했어요. 한교원 선수도 들어가는 건 너무 잘했어요. 그거는 정말 칭찬할 정도로 너무 잘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류첸코가 여기 따라 들어오고 있었어요. 송민규가 일로 따라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아마 수비가 이쪽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교원 선수가 여기서 먼저 줬어야 되거든요. 일류첸코한테. 근데 이걸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각도가 다 죽어 있고 구스타보도 심지어 죽어요. 왜냐면 크로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잘라 들어오는 거에 이렇게 들어와야 이걸 골대 쪽으로 돌려놓지. 본인이 가까운 쪽 골대로 잘랐는데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템포가 한규호 선수 템포가 늦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하나 빨리 먼저 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이게 해결이 되고 있냐? 과연 전북이? 제가 보기에 이런 장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역습에서도 그렇게 해야 그 1대0일 때 2대0, 3대0 만들어가지고 편하게 가는 거지. 1대0인데 자꾸 이런 역습장면에서 득점이 안 되니까. 네. 이것도 결국에는 좀 더 확률 높은 축구를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더 세밀하게 짚어서 야 지금은 네가 먼저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일루첸코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야 일루첸코 네가 거기 들어가줘야 여기서 꺾어줄 거 아니냐. 네가 왜 안 들어오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는데 아깝다. 씨. 끝. 이러면은 발전이 없다. 그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좀 답답해가지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이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이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북이 이렇다 그래서 절대로 뭐 호락호락한 팀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보면서 지금의 제가 느끼는 전북은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근데 때로 안 풀리면 어떤 팀한테도 질 것 같다. 이제 그런 팀이라 그러면 전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던가 본인들의 목표나 야심에 비해서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좀 곤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하는 게 전북이 바라는 그림일 텐데 지금은 중하위권 팀들 만나도 이길 거라는 확신이 없다. 그런다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과로 나왔던 게 심지어 FA컵 탈락이었죠.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네. 해결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믿어봐야죠. 뭐 결국에는. 네. 오늘 이렇게 정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에 또 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